안녕하세요 여러분, 데니아니 데니입니다. 오늘은 이 카페 창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. 첫 번째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뭐냐면, 제가 아는 내용을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, 첫째, 제주도에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100제곱미터 이상, 대략 한 40평 이상의 그 건물에서 카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아주 핵꿀팁일 겁니다. 네. 저는 처음 창업할 때 그 누구도 저에게 이야기해주지 않았고 조언해주지 않았어요. 왜냐면 그 사람들도 카페 창업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거죠. 그래서 참 재밌는 일들이 많았는데,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주도는요, 이 오수시설이 이제 육지랑은 좀 다릅니다. 그래서 정화조가 있어야 돼요, 여러분. 정화조도 크기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, 정화조 크기가 좀 여유가 있으면 좋습니다. 안 그러면 아마 정화조 시설을 1~2천만 원 들여서 또 본인이 설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이 오수 처리가 되게 웃기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솔직히 모르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카페를 그냥 무작정 창업은 하고 싶었고, 뭐 세만 내면 되는 건 줄 알았더니만 막상 들여다보니 그 수도, 오수 처리 관련해 가지고 이제 돈도 돈이지만 카페 창업에 있어서 딜레이가 되는 거죠. 그 처리 시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.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서 사람들이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감귤 창고를 빌려서 이제 카페 창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, 그 감귤 창고를 알아보시려면 오수 처리 시설이 되어 있는지부터 먼저 알아보셔야 됩니다. 안 그러면은 여러분 1~2천만 원 그냥 깨지는 거예요. 다행히 저는 이제 계약서 다 쓰고 나서 안 내용이지만, 다행히 여기에 이제 정화조가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정말 다행이었던 부분이고,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전기적인 부분이에요, 여러분. 전기 관련돼 가지고 이제 가정용으로 보통 3kg 정도 쓰는데, 카페에서는 여러분 뭐 에어컨이며 커피 머신이며 전기적으로 전기 이제 머신을 돌리는 게 많잖아요. 특히 베이킹까지 해버리면 오븐도 사용하셔야 되는데,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사용하는 전력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승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, 여러분. 그래서 만약에 그 승합을 하지 않으시면 전기가 다운될 가능성이 크겠죠. 그래서 기본적으로 에어컨이 한 4.5kg에서 5kg 정도 먹어요. 그러니까 일반 가정용으로 3kg를 쓰게 되면 당연히 안 되겠죠.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, 또 왜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40평형 에어컨이다 보니까 키로 수가 좀 높습니다. 그리고 커피 머신도 4.5 정도로 알고 있고, 저 같은 경우는 전기팬 쓰고 있어요. 전기팬이 2대니까 1800, 1800에서 대략 또 3~4kg 되는 겁니다. 일단 그것만 잡아놓고 봐도 12kg 이상이에요, 여러분. 12kg 이상의 제빙기, 또 핫워터 디스펜서까지 하면은 어마무시한 거죠.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계산을 하지 않고, 이제 동시적으로 이 모든 전력을 소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13kg 승합을 했습니다. 그래서 약 10kg 정도, 3kg 있던 거에 10kg 정도 승합을 해서, 이게 또 승합이 제가 한전에 바로 승합을 신청할 수가 없어요. 저는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으신 분한테 대행비를 주고 승합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그 대행비가 얼마냐, 여러분. 기본적으로 그 대행업체에서는 60만 원을 깔고 들어갑니다. 기본 비용 60만 원 깔고 들어가고, 거기서 킬로와트별로 또 1kg당 약 10만 원 정도를 더 받습니다. 그래서 60만 원에 이제 저 같은 경우 10kg 승합을 했으니까 60만 원부터 시작해서
10kg 정도면 약 10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또 한전에다가 줘야 되는 비용이 있습니다. 정확히는 이제 인터넷이나 한전에 전화를 해보시면은 알려주실 거예요. 제가 기억하기로는 키로당 98,000원? 약 98,000 얼마였어요. 그래서 그것도 따지고 보면은 제가 10kg 승합을 하면 100만원 돈 들어가는 겁니다. 그래서 재밌죠? 대행비로 100만원, 승합 그냥 울리는데 또 100만원, 이렇게 되면은 200만원 그냥 확 깨지는 거거든요. 거기다가 지금 이 카페에 들어가 있는 전선들이 그 승합을 견딜 수 없는 전선,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선도 두께가 있잖아요. 그 전기 소비량을 견뎌낼 수 있는 두꺼운 전선이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또 일반 가정용으로 돼 있다면 그 전기선 설치 비용, 전기선 제로 비용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을 고려하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가장 꿀인 건 뭐냐면 승합이 이미 되어 있는 곳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.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승합이 되어 있다면 여기는 이전에 카페라든지 뭐 다른 업소로 활용했던 장소의 경우일 거기 때문에 아마 권리비를 행사를 할 겁니다. 권리비를 얼마 주십시오 이렇게 할 거예요. 왜냐면 본인도 처음 들어왔을 때 권리비를 줬거나 또 본인이 들어간 비용이 있기 때문에 저처럼 기본적으로 들어간 비용이 있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를 할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. 그래서 첫째 뭐라고 말씀드렸죠? 정화조입니다, 여러분. 이 오수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, 두 번째로는 전기적인 문제, 이제 승합 관련해서 본인이 얼마나 사용할지, 또 이게 승합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셔야 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뭐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, 이 내용에 대해서. 그래서 당연히 저는 사인하고 나서 알게 됐고, 저는 뭐 비용 지불하고 승합을 했죠. 이게 참 재밌었어요.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소방 안전시설이냐, 소방 안전시설인데 이게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글쎄 모르겠어요. 이게 다른 가게들은 어떤 컨디션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다행히 사방이 전면 유리지만 저희 가게는 전면이 다 유리로 되어 있어요. 그런데 다행히 이 유리의 미리수가 화재 발생 시 깨지는 정도의 미리수라서 다행히 스프링클러는 설치를 안 했습니다. 만약에 이 47평 되는 이 카페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다면 또 돈 1,000만원 들어갈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것도 이제 건설하실 때 맡겼던 그 업자분이랑 연락을 해서 증명을 받아야 됩니다. 이 유리가 깨지는 유리입니다 라는 거. 그래서 다행히 저는 진짜 10년 감수하고 스프링클러를 이제 설치를 안 해도 되었던 거죠. 1,000만원 세이브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다행히 이게 감지 센서가 3개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다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. 감지 센서가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비상등 하나가 이제 비상구 표시등이 하나 없었고, 그 다음에 이제 조명등 있죠. 휴대용 조명등이 2개가 필요했어요. 그리고 자동문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매장 문이 자동문이기 때문에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게끔 하는 설치를 또 했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이게 머리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. 야, 나는 그냥 계약 사인하고 세 주고 그냥 바로 인테리어 작업해서 들어가면 되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또 40평 이상 되시면은 이제 벽에다가 나무 선반이나 이런 거 절대로 다실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카페는 특히 뭐 유리잔이라든지 뭐 부수적인 기타 물품들을 보관을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. 저는 또 이제 방염이 되어 있지는 않는 이상 선반을 짤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선반이 하나도 없습니다. 저희 가게는 다 이제 밑에 수납을 활용해서 이제 영업을 하고 있고요.
그런 부분 또 아셔야 된다는 점. 그리고 네, 그래서 아무튼 이제 소방 안전 관련해가지고 다행히 뭐 스프링클러 잘 넘어갔죠 저는. 그리고 감지기 설치 다 돼 있었죠. 그래서 비상등 하나만 달면 되는 상황인데, 이 비상등 하나 다는데 설계도를 짜야 됩니다. 그러면 또 설계업자한테 맡겨야 되겠죠. 그래서 이 설계도 도면을 하나 그리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부르는 게 150만 원입니다. 이거 솔직히 진짜 큰 돈이거든요.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비상등 하나 도면에 그려주는 건데 불구하고 150만 원을 받는다. 왜? 내가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, 내가 직접 신청할 수 없다는 이유로 150만 원을 받아갑니다. 재밌죠? 진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감지기도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뭐 감지기도 설치해야 되고 뭐도 설치해야 되고 이 가게는 뭐 다 설치해야 돼서 도면이 좀 복잡해. 도면이 복잡해서 150만 원 줘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솔직히 납득이 갑니다. 제가 근데 한 3군데 업체를 알아봤는데 다 똑같아요. 이건 평준화 되어 있습니다, 가격이. 그래서 솔직히 처음 창업을 하시면은 좀 어이없으실 수도 있어요, 이 부분이.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하셔야 되고요. 내가 따로 도면을 맡겨서 또 도면을 짜야 되느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을 알아두셔야 되고, 또 추가적으로 소방시설 관련해서 설치돼야 되는 부분, 스프링클러 아까 말씀드렸죠.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느냐 또는 설치가 되어 있느냐, 설치를 안 해도 되느냐 확실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고, 이제 150만 원 깨졌죠. 여기서 또 150만 원 깨졌는데 자동문 이제 자동으로 열리는 센서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게 또 30만 원입니다. 30만 원을 지불을 했어요. 그거 30만 원. 그러면 180만 원이죠. 거기다가 이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비상등이 하나 없고 이제 휴대용 조명등이었기 때문에 이거 설치하는데 80만 원 부르더라고요. 80만 원 부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 통해서 20만 원에 했습니다. 솔직히 진짜 20만 원도 큰 돈이에요, 제가 봤을 때. 조명등 제가 달면 달 수 있잖아요. 조명등 뭐 인터넷 시키면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? 근데 이것도 20만 원. 왜? 제가 할 수 없다는 이유만 20만 원 지불했습니다. 아마 아시는 분이 없었더라면 80만 원 또 고스란히 휴대용 조명등 2개 달고 비상등 하나 달았는데 80만 원 지불했겠죠. 이게 저는 솔직히 테이블도 그렇고 조명도 그렇고 제가 셀프로 했기 때문에 이게 셀프로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세이브할 수 있는 돈들이에요.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분들의 그 노동력과 기술에 대해서 비하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요. 그분들이 당연히 그 부분에 있어서 마땅히 받아야 될 돈이라면 지불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는 웬만한 건 다 제가 셀프로 했기 때문에 그 돈이 세이브할 수 있다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부분을 말씀드려야겠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3가지, 4가지 정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을 해보시고 계약서 작성하세요. 솔직히 그런 거 다 복잡해서 싫고 아무것도 신경 쓰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 들어가고 싶다. 그냥 권리금 뭐 3천만 원, 4천만 원 또는 1, 2억 주고 들어가고 싶다 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게 사실은 마음 편하죠. 왜? 다 되어 있으니까. 저처럼 그냥 계약서 사인 다 하고 나서 알게 되면 좀 충격 크거든요. 왜? 나는 이 정도의 예산을 잡아놨는데 그거보다 1, 2천만 원 더 들어가게 생긴 거야. 그러면 그때 이제 뭐 오잖아요. 그쵸? 그래서 여러분들 창업하실 때 이런 부분 꼭 확인하시고 계약서 사인하세요.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. 데니안이었고요.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여러분들께 더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